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6일, 정말 연말이 코앞인 금요일이네요. 네, 정말 한 해가 또 이렇게 가는군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지금 한국 시장이 정말 두 개의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선 주식시장이 산타랠리다 노다해서 거의 축제 분위기인데, 그렇죠. 또 다른 한쪽에선 부동산 시장의 경고음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마치 한 지붕 아래에서 누구는 뜨거운 여름을, 누구는 쌀쌀한 가을을 보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온도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상반된 신호들을 하나로 엮어서 그 큰 그림을 이해해 보는 겁니다. 반도체가 이끄는 주가 상승과 45주 연속 오르고 있다는 서울 전셋값, 네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투자자들의 각기 다른 셈법과 정부의 깊은 고민까지 이 복잡한 퍼즐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맞춰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뜨거운 주식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네, 그 열기의 실체부터 들여다보시죠. 네, 숫자부터가 아주 화끈합니다. 코스피가 4129.68, 코스닥이 919.67. 자료들마다 연말 산타랠리가 다시 시작됐다고 평가하는데요. 미국 증시 훈풍 같은 외부 요인도 있겠지만 이 상승세의 진짜 엔진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외부 환경이 좋으군 분명히 멍석을 따라준 셈이죠. 투자 심리가 얼어붙지 않게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의 데이터를 자세히 뜯어보면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는 시장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요? 네, 바로 누가 사고 누가 파는가 하는 이 수급 문제입니다. 그 투자자별 움직임 말씀이시군요. 저도 그 데이터 보고 좀 고개를 갸웃했거든요. 네네. 외국인하고 기관은 열심히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팔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랠리라고 하면 개인들이 가재야 외치면서 뛰어드는 그런 장세를 떠올리는데 이번엔 정반대네요.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똑똑한 개미들이 많아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 랠리의 본질에 대해 뭔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그게 바로 이번 연말 장세의 핵심을 꿰뚫는 포인트거든요. 이걸 단순히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판다로만 보면 현상의 절반밖에 못 보는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건 시간 지평의 충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시간 지평의 충돌이요? 그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의 주가 변동보다는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봅니다. 자료에서 짚어준 것처럼 당장 12월 26일이 배당 기준일이잖아요. 맞네요. 배당. 그렇죠. 이들은 연말에 확실하게 손에 쥘 수 있는 배당이라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일종의 농부가 가을 수확을 기대하면서 봄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죠. 기관들은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분기, 연 단위의 긴 투자 시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은 왜 수확 직전에 밭을 파는 셈인가요? 개인 투자자들의 시간은 훨씬 짧고 좀 더 역동적입니다. 올 한 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엄청 올랐죠.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한다. 정점에서 팔고 싶다 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즉 기관은 미래의 확실한 현금을 보고 매수 버튼을 누르고 개인은 과거부터 쌓아온 수익을 보고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와. 같은 시장을 보면서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말 그대로 동상이몽인 셈입니다. 시간 지평의 충돌이라는 말로 정리하니까 이 현상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 랠리가 모든 종목의 축제는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료를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 IT, AI 관련주만 뜨겁고 네, 맞아요. 금융이나 자동차주는 오히려 소외되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점이 현재 시장의 낙관론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한국 경제 전체가 좋아질 거라고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반도체와 AI가 이끄는 미래라는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 하나에만 돈이 몰리고 있는 거죠. 이건 시장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에 대한 매우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분야로의 쏠림이 과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마침 시장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움직임이 있네요. 네. 한국거래소가 투자 경고 제도를 손봤다는 내용인데 단기간에 급등한 대형주는 경고 딱지를 붙이지 않기로 했다고요? 이건 뭐랄까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조치를 큰 그림에서 보면 규제 당국이 시장의 속도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던 브레이크 하나를 살짝 풀어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요?
네. 이전에는 실적이 좋고 전망이 밝아서 오르는 우량주마저도 단기간에 주가가 올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 경고, 딱지가 붙어서 상승세가 꺾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시장에서는 이걸 건전한 상승 흐름을 규제가 막는다. 일종의 시장 왜곡이라고 비판해왔죠.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시장 논리대로 더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신호로군요. 자료에서도 시장 안정성 신호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썼고요. 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시장의 자율성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과열 용인은 아닐까요? 당국이 사실상 거품이 좀 생겨도 우리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위험한 신호를 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정책의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이 조치는 분명 단기적인 시장 왜곡을 줄인다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열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나 해제한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건 규제 당국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제 당신들의 성숙함을 믿어보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아요. 더 자유롭게 거래할 권한을 주는 대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시장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안정이라는 결코 양립하기 쉽지 않은 두 가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한 셈입니다. 시장의 자율성과 안정성 사이의 줄타기라. 방금 안정성 얘기를 했는데 그 단어가 유독 무겁게 들리는 시장이 또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말씀이시죠? 네, 주식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지금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 말이죠. 보내주신 자료의 헤드라인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 45주 연속 상승. 네, 맞습니다. 거의 1년 내내 쉬지 않고 올랐다는 거잖아요. 45주면 계절이 4번 바뀔 동안 계속 오른 거죠. 전주 대비 0.13% 상승했는데 이 숫자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흐름이라면요? 주식시장 랠리가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에 집중됐던 것처럼 전세 시장의 상승세 역시 학군 수요가 몰리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근본 원인에 대해 모든 자료가 똑같은 단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공급 부족이죠. 수요는 꾸준한데 매물이 없다는 아주 교과서적인 설명이네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 물량이 15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 특히 새로 공사를 시작하는 신규 착공 물량이 급감해서 2, 3년 뒤에는 입주 절벽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입주 절벽이라니 지금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아찔한 얘기네요.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거의 정해진 미래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주식시장은 내일 일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부동산 공급은 오늘을 보면 2, 3년 뒤가 보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삽을 떠야 2, 3년 뒤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생기는 거니까요. 착공이 줄었다는 건 미래의 공급 파이프라인이 말라가고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 무서운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의 전셋값 상승이 현재 창고에 물건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면 착공 물량 감소는 미래의 물건을 만들 공장 자체가 멈춰서는 더 심각한 상황을 예고하는 거죠. 정부가 공공주도로 공급을 확대해서 대응하겠다는 내용도 자료에 있긴 한데요. 이걸로 부족한 걸까요? 정부도 당연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거대한 유조선의 방향을 트는 것과 같아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민간 건설 시장이 고금리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얼어붙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정부의 돈역만으로 이 거대한 흐름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 공급 부족 문제는 단지 전세 시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전체를 밀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당연히 중앙은행이 나설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한국은행의 경고 메시지가 아주 단호하던데요. 지속되는 주택가격 상승과 높은 부채 수준이 금융 안정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라고 못을 박았어요.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수준의 언어로 경고를 보낸 겁니다. 중앙은행의 가장 큰 임무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 두 가지를 모두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뇌관이라?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경고가 실제 정책 방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책 방향이라면 혹시 금리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경제 전반의 활력만 생각하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조금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자료들을 보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에 대해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그런가요? 바로 그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자산 거품을 키우고 이미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반영된 겁니다. 아. 경제 전체의 활력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정말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오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정말 한 나라의 두 개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반도체랑 AI를 엔진으로 달고 세계를 향해 달리는 최첨단 우주선 같고, 다른 하나는 뭐랄까 공급 부족과 부채라는 진흙탕에 바퀴가 빠진 낡은 트럭 같다 할까요? 아주 멋진 비유입니다. 정확합니다. 이 둘이 같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우리 경제가 가진 두 개의 다른 서사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기술주 중심의 글로벌 시장과 연결된 성장 스토리입니다. 성장 스토리. 네. 이쪽은 세계 경기의 흐름을 타면서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하나는 주택 공급과 가계 부채라는 아주 오래되고 고질적인 국내의 구조적 문제 스토리입니다. 아, 구조적 문제. 그렇죠. 이쪽은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성장 스토리와 구조적 문제 스토리의 공존. 그렇습니다. 바로 이 두 이야기 사이의 거대한 긴장감. 이게 2025년 연말 한국 시장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 서사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될 거고요. 연말 주식시장의 뜨거운 산타 랠리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숨어있던 투자자들의 시간 지평 충돌, 그리고 식을 줄 모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과 중앙은행의 딜레마까지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2025년 말 한국 경제의 두 얼굴을 아주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 두 개의 상반된 흐름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겠죠. 아, 상호작용이요? 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낸 자금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불안을 더 키우게 될지, 아니면 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경제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서 잘 나가던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게 될지, 그 상호작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당신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상승세 속에서도 자산을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자산 증식 수단이었던 부동산은 공급 부족과 금융 리스크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죠. 그렇다면 이처럼 희망과 불안의 신호가 동시에 울리는 시장에서 평범한 개인은 다가올 미래를 위해 자신의 자산을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쌓아가야 할까요? 정답은 없지만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